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조명희 의원님께서 미래산업 일자리 특별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고 저에게 또 다시 한번 구성해달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믿고 맡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성과가 워낙 특출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기업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조명희 의원님이 이 미래산업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제한 내용들을 보니까 저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물관리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막 피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병역 특례를 하면서 신탄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상황실 프로그램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는 이름 없는 병특이었으니까 수자원공사도 오늘 처음 알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국가에서 어떤 지리정보 플랫폼이나 이런 걸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구축하는 상황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CCTV 자료와 지리정보를 결합하고 센서 데이터, 수문 데이터 이런 거 다 결합해가지고 그런 상황실 프로그램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국가가 담당해야 될 영역이 있고 민간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참 주요 주제가 된 고정밀 그 공간정보 구축에 대해 가지고는 민간의 창의력을 앞으로 더 싹 틔우기 위해서 국가가 당연히 깔아야 되는 기반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의 주도가 과하게 되면은 소위 우리가 우려하는 갈라파고스화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KOTT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있어서 국산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저도 또 당대표로서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지리정보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물 인터넷 데이터라든지 센서 데이터의 구축에 있어가지고는 국가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주도를 해야 그 위에 민간이 부가가치를 싹 틔울 수 있는 것이고 국가는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철저하게 설계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소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전자정부 플랫폼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이 전자정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구축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각종 민원 서비스의 포털 사이트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각종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말단 서비스로 제공하던 많은 것들이 정부가 책임지고 데이터부터 말단 서비스까지 제공하던 많은 것들이 API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댐 기반의 어떤 또 하부단으로 내려가고 민간의 창의력이 그 위에 얹히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저희는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최 교수님이 이번에 또 책을 내셨던데 제가 또 자세히 읽고 나중에 또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고 그 안에서 기업들의 어쨌든 역량의 한계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산업구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의 어떤 그리고 그것의 배송에 따른 이런 구조들로 재변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기업들 간에 이제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구분하자고 한다면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모바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 영역을 구축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얼마 전부터는 애플을 반도체 회사로 인식하는 그런 개념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까지 진입하면서 사실 한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과거에는 어찌 보면 좀 비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수직 계열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미래산업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재를 육성할까에 대한 고민까지 옮아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스마트폰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삼성이 애플한테 뒤지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이 왜 TSMC에 대해서 파운드리 산업 밀리느냐 이런 말단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수위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겠지만은 인재 육성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재정비하지 않으면은 미래산업 일자리라는 것이 참 요원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 이유는요.
우리 당에서 조명희 의원님이 이 많은 논의를 포괄적으로 담아내실 수 있는 전문가이면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오랜 고찰을 해온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조명희 의원님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중차대한 작업을 잘 완주해 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 이렇게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